표면이에요. 콘크리트니까 이 표시 이제 해드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철근을 한 개만 그리는 것보다는 철근은 두 개를 그려서 원래는 이런데 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조금 더 확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그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철근의 표면에 3mm 정도 되는 부동태막이라는 놈이 생겨요. 그래서 철근 주변에 3mm 정도의 부동태막이 생기더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산화물층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바깥에서 철근을 괴롭히는 어떤 이상 물질이 들어와도 견뎌주는 거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적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쁜 가스가 계속 유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확장이 되면서 철근까지 균열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철근하고 주철근 사이에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할열균열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균열을 따라서 물과 이산화탄소 등이 철근에 흡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부분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원래 콘크리트는 알칼리예요. 알칼리인데 요놈이 이제 산성까지는 안 되고 어디까지? 중성까지는 간다. 여기서 이제 뭐 한 500년 더 지나면 산성이 되겠지. 근데 500년 뒤에 안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못 살아있잖아.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중성 정도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이게 노출이 많이 됐을 때 그놈들이 어디야? 이 균열이 나서 요놈들이 균열 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범위까지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요 범위 정도 된다. 뭐 20cm 이렇게 못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렇죠? 요 정도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 4, 6, 8 땡. 2cm면 충분히 들어갈 만 하겠죠. 그죠? 들어갈 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이제 중성화되는, 지금 말로 이제 탄산화가 되겠죠. 그죠? 탄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부동태막이 이 밑에는 살아있는데 이 위쪽의 부동태막은 파괴가 돼요. 그래서 부동태막은 결국은 파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분의 부동태막이 파괴가 되면은 철근으로 나쁜 물질들이 자꾸 닿아서 철근이 썩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화학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외우셔야 되는 화학식이 있습니다. 수산화칼슘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겨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 그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콘크리트랑 레미콘 구별하세요? 박 선생님. 콘크리트랑 레미콘. 레미콘은 아직 굳지 않은 거, 쏟아 부은 거. 콘크리트는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주요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미콘의 주요 성분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주요 성분인데 여기에 결국은 나쁜 게 뭐가 들어온다? CO2가 들어온다. CO2가 들어오면은 CaCO3가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H2O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바뀌어요. 콘크리트의 주성분이 수산화칼슘인 지역이 콘크리트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주변에 물이 생겼겠지. 여기 안에 막. 그럼 얘가 이제 썩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화학식만큼은 꼭 외워 주셔라.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레미콘에 들어가는 화학식이 있는데 레미콘에 들어가는 화학식도 결국은 비슷해요. 레미콘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미콘은 결국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레미콘의 CaO. 이게 이제 생석회 일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멘트의 원재료가 되는데 레미콘 만들 때 레미콘에 쏟아 붓겠죠. 그죠?
여기에 수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H2O, 물을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레미콘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CaOH2가 돼서 수화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는 콘크리트의 주 성분이 되는 거고요. 얘는 시멘트의 주 성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놈이 이렇게 온 거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건 다 연결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화학식만 외우시면 이제 콘크리트에서는 끝. 뭐 요게 이제 나중에 수산화제 1철과 수산화제 2철 돼서 He2가 2부가 되고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다른 교재에 나오는 거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파. 우리는 여기까지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콘크리트 다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태막 파괴 시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부동태막 파괴 시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숙제를 하라고 이제 그냥 맡겨놓으면, 특히 이제 요번 숙제 이제 5주차 하실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근데 5주차 정도 되면은 너무 빡센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야, 어차피 내가 이거 다 못할 건데, 그냥 조금만 해서 가지. 근데 그 조금이 되게 조금밖에 못 해오는 거야. 막 3페이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좀 그래도 재미 들려서 많이 숙제를 해오시는데, 그래서 자꾸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한번 만들어 보셔라. 그럼 재밌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부동태막 파괴 시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는 무슨 콘크리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철근에다가 미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콘크리트에 미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철근은 이제 녹이 발생하고요. 녹이 발생해서 부식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거에 의해서 최적이 증대되고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최대한 길게 한번 끊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답안지를 쓰는데 지식이 좀 짧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다 메꿔야 되고,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런 게 느꼈죠. 근데 요즘 답안지 잘 쓰는 걸 봐서는 좀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조금 더 진보된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더 진보되는 거는 저는 하나, 둘, 셋, 4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진보되신 분들은 3칸인데 이 4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느려서 쓰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백을 너무 막 사용하는 거니까, 빈틈이 많아 보이는 거니까. 근데 저는 길게 한번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럼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표면이 열화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열화가 되겠죠. 콘크리트 표면이 열화가 될 거고요. 열화가 된 다음에 물이나 CO2가 침투가 될 거고, 이 침투에 따라서 부동태막이 파괴되어 이걸로 인해서 균열이 진행이 된다 라고 얘기를 뭐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미치는 영향을 표로 이렇게 한번 써봤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표 옆에 더 써야 되는데 좀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부식 메커니즘 이라고 옆에다 하나 더 쓰고요. 결국 뭘 쓰면 될까요? 이거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 화학식을 여기다가 쭉 써주시면은 표로 딱 정리를 해서 이쁘게 뭔가 내가 정리가 된 사람처럼 답안지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